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은 이자벨라가 아니라고 하는 그림책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거예요. 정말 교육적인 내용과 사랑스러운 이자벨라의 역할놀이가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은 이자벨라가 아니야. 글은 제니퍼 보스베리이고요. 그림은 마이크 리트윈이고요. 옮김니는 해밀들이고요. 출판사는 맹앤앵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립니다. 표지 뒷면에 보면은 보라색 머리를 했어요. 저도 보라색 머리를 하고 싶어요. 앞면에는 멋진 모자 있고요. 꽃 모양도 있고 또 실험 도구도 있고 진찰 도구도 있고요. 멋진 모자 또 있죠. 이자벨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자벨라는 좋은 책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미래는 네가 주인공이야. 미래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너의 진정한 이름은 과연 뭘까? 같이 생각해 볼래? 잘 잤니 이자벨라? 엄마가 말했어요. 자, 이제 일어나야지. 내 이름 이자벨라가 아니에요. 입을 쓰고 작은 꼬마 아가씨가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딸 침대에서 자고 있는 예쁜 소녀는 누구지? 하고 엄마가 말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위대했던 셀리랍니다. 셀리의 모습을 그렸어요. 우주인과 같죠? 셀리 다이드는 1951년에 태어났고요. 우주를 여행한 최초 여성이랍니다.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1978년 셀리는 우주 탐험을 위한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죠. 나사 팀이 들어간 6명의 여성 과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6월 18일 챌린저 호를 타고 그녀는 우주여행을 시작했죠. 그녀의 임무는 노보파를 실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캘리포니아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어린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공학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셀리 라이드 직업은 우주비행사였어요. 우주비행사는 그 이름처럼 우주를 비행하고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우주선에 탄 사람들은 각각 다른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우주선을 조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구나 실험을 한다고 하네요. 아하, 그렇구나. 셀리, 그럼 우주복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를 하자꾸나, 셀리. 하고 엄마가 말했어요. 안녕, 셀리. 엄마가 인사를 했죠. 아침 먹어야지. 어서 의자에 앉으렴. 내 이름은 셀리가 아니에요. 꼬마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든 맛있는 아침을 먹을 사람은 누구지? 하고 엄마가 물었어요. 나는 최고 명사수 사계의 여왕 앤이라고 하지요. 어머나, 벌써 우주 여행사에서 바뀌었네요. 애니 오클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60년에서 1926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최고 여자 명사수랍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녀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 집의 하녀로 살아야만 했죠.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은
농장을 이루기에 처해 있었어요. 애니는 작은 사냥감들을 상대로 사냥을 시작했고 그것들을 마을에 팔기 시작했어요. 15살이 되던 해 애니는 집세를 다 낼 수 있을 정도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애니의 사격 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어느 날 유명한 사수 프랭크 버틀러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프랭크는 누구든 자신과 사격 솜씨를 겨루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애니는 시합에서 1등을 하고 후에 프랭크와 결혼하게 되었죠. 어느 날 프랭크 사격 쇼에 참가하게 된 애니는 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 그녀는 스타가 되었어요. 그녀는 버팔로 비르 야생서부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영을 하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쇼를 진행했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성으로서 행동하면서 경쟁에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죠. 또 항상 여성스럽게 입고 여성스럽게 행동해야만 했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니 유클리의 직업은 사격수랍니다. 사격수는 정해진 관역판에 정확하고 빠르게 총을 쏘아 맞춘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 주로 대회에 나가서 그 능력을 인정받곤 하지요. 그렇구나, 애니. 잽싸게 말을 타고 달려와 아침을 먹으렴. 여자 카우보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란다. 자, 애니, 학교에 갈 시간이다. 엄마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애니가 아니에요. 꼬마 소녀가 대답했답니다. 그럼 누가 문을 열고 나가 학교 버스를 기다리게 될까요? 나는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인권운동가 로자라고요. 어머나. 오, 그렇구나, 로자. 당당한 걸음으로 버스에 올라 내 자리에 앉으렴. 로자 파크스는요, 1913년에서 2005년에까지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인권운동가였어요. 그녀는 알라바마의 몽고메리에 살면서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 편에 섰다고 해요. 흑인들은 버스나 식당에서 백인과 앉은 자리조차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화장실, 식수대, 심지어 학교까지 따로 다녀야만 했어요.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노자와 그 남편은 NAACP라는 미국의 흑인 인권 단체에 가입해 흑인들의 평등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죠. 1955년 12월 1일 노자가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누군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네요. 노자는 거부했죠. 그러자 기사는 그녀를 체포하도록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일은 몽고메리에 거주하는 모든 흑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도 버스를 타지도 않고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이 운동은 1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대법원은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을 차별하는 버스, 기차 등의 법들을 모두 없애거나 바꿨어요. 로자는 이렇게 모두에게 평등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답니다. 로자 파크의 직업은 인권운동가예요. 인권운동가는 잘못된 것에 항의하고 대중들에게 연설함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전달하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자 맞서 싸우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어서 오렴, 로자.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니? 엄마가 물었어요. 내 이름은 노자가 아니에요. 꼬마 소녀가 대답했어요. 그럼 숙제를 할 동안 맛있게 구워질 쿠키를 먹을 예쁜 아이는 누구지?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나는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과학자 말이랍니다. 그래? 말이, 그럼 앉아서 너 숙제에 대한 답을 연구해 보렴. 그동안 엄마는 쿠키를 구울게. 그래, 말이, 그럼 앉아서 너 숙제에 대한 답을 연구해 보렴. 그동안 엄마는 쿠키를 구울게. 마리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867년에서 1934년까지 있고요. 최초 방사선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였어요. 그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죠. 마리키리의 부모님은 딸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길 바랐지만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지배하에 있어 폴란드 사람들이 과학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마리는 과학 공부를 위해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려 했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었어요. 마리는 다른 집의 부모로 일하면서 그녀 언니를 먼저 학교에 보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언니가 학교를 마치자 마리는 프랑스 파리로 가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죠. 그녀는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두 개의 원소를 발견하게 이르렀고요. 그 두 원소는 라듐과 플로름이었어요. 키리 부인의 연구 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방사선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마리는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한 최초 여성이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마리 키리의 직업은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연구하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동물, 기계, 광물들을 연구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 마리, 이쪽으로 와서 엄마 좀 도와주겠니? 엄마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마리가 아니에요. 꼬마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고 상냥한 의사 엘리자베스예요. 그래, 엘리자베스. 그럼 한 그릇 다 비울 때까지 즐겁게 먹는 거야. 엘리자베스 블레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1821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한 최초 여성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병에 걸린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돌봐줄 여자 의사가 없다는 것이 슬펐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25개가 넘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말았죠. 마침내 뉴욕의 제네바 대학에서 모든 남학생들이 좋다고 한다면 그녀의 입학을 허락하겠다고 했네요.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그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의대에 입학을 했고 1849년 1월 제네바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마쳤죠. 그 후 엘리자베스는 프랑스로 가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약을 잘못 써서 그녀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의사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병원을 열었고요. 돈이 없어 다른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들을
고쳐주었답니다. 또한 그녀는 여성들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의학 전문 학교를 설립해 여성 의사 양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엘리자베스 블랙웰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그것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의사들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엘리자베스, 이제 곧 잘 시간이야. 어서 올라가 목욕해야지. 엄마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니에요. 꼬마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물이 가득 찬 이 욕조에서 목욕할 소녀는 누구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아름다운 엄마예요. 오, 내 이름이 엄마구나. 조그만 엄마, 비누거품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렴. 꼬마 소녀는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엄마는 불을 꺼주며 말했죠. 잘 자, 엄마. 나는 엄마가 아니에요. 꼬마 소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 내 딸을 침대에서 잘 당신은 누구예요? 하고 엄마가 물었어요. 나예요, 이자벨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상냥하고 훌륭하고 용감하고 빠르고 마음이 넓은 이자벨라라고요. 꼬마 소녀 이자벨라는 싱긋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자벨라의 얼굴에는 내일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엄마가 말했습니다. 잘 자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이자벨라야.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한때는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고 꿈을 꾸는 작은 소녀였을 거예요. 엄마는 아마도 공주나 선생님, 무용수, 음악가, 소방수, 기자, 프로 롤러스케이터 등 여러 직업을 꿈꿨을 거예요. 또 예쁘고 착한 아이여 훌륭한 엄마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을 거예요. 이제 엄마는 너무 멋진 나의 엄마로 나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시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매일매일 꼭 안아주는 따뜻한 나의 영원한 우상이지요. 엄마는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무엇이든 다 잘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최고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엄마의 직업은 엄마예요. 엄마는 사랑과 지혜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지켜주는 소천사랍니다. 세상은 모든 엄마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내 이름은 이자벨라가 아니야라는 좋은 그림책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요.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매번 처음이죠. 그 처음을 우리가 항시 조심스럽게 힘차게 발을 내딛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내가 다음에는 더 신나는 즐거운 내가 되고 세상에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나 의미 없는 것은 없거든요. 항시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